자, 보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1997년 8월 6일 날 요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, 우리가 요 사건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잠깐 선정했는데, 뭐냐면은 요 대한항공이 요렇게 날아가고 있었어요. 요 날아가다가 어디를 갔냐? 괌을 갔죠. 괌을 가는데 여기 추락해가지고 여기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, 승무원, 이 전원이 다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근데 이 사건이 비행기 추락 사고가 요즘은 잘 안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는 잘 안 일어나죠.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죠. 충격에 빠지고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인데, 이 사망자들의 그 세부적인 그런 가계도를 자세히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여기서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감 추락, 칼기 추락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추락 사건의 승객들 중에서 일어난 요 사건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있고 이것들을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또 조금 더 다르게,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사건이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뭐냐면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. 지금 여기 이 비행기 안에 여기 이제 본인이 있고 아내분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아들, 딸이 있었습니다. 근데 요 아들, 딸이 이제 결혼을 했죠. 그래서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손자, 손녀가 있고 딸과 이제 사이가 있고 그 사이에 외손녀가 태어났어요. 자, 이렇게 이제 완전 대가족이죠. 완전 요 대가족이 1997년도면은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을 때예요. 근데 혼자서 두 분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요 전 식구를 다 데리고 감으로 간단 말이에요. 이러면은 벌써 이분은 엄청난 자산가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. 이때 왜냐면 이런 대가족을 다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. 이 당시에 97년도 당시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. 자,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렇게 본인 아내, 며느리, 아들, 딸, 손자, 손녀, 외손녀 사이 요렇게 해서 이제 감으로 여행을 가는 그 구조가 된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사이가 요 비행기에 같이 타야 되는데 못 탔어.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그 다음날 갈게요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본인 아내, 며느리, 아들, 딸, 손자, 손녀, 외손녀가 탔어요. 그 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감을 갔는데 사고가 나서 다 사망을 하게 됐죠. 그쵸? 근데 이 본인께서 뭐예요? 요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간다. 다 데리고 간다는 건 엄청난 자산가였다는 거예요. 무려 재산이 얼마냐? 1,000억이다. 이 1,000억의 상속을 누가 받느냐? 사이가 받을까요, 여러분? 근데 요 가계도를 한 번만 조금만 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. 자, 할아버지가 어쨌든 지금 형제 자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할아버지 외동아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. 특히 이 대가족 옛날에 더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,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사망을 했는데 1,000억대 자산가였단 말이에요, 이분이. 이 1,000억대 자산가 분이 이제 여기 다 사망을 하게 됐죠. 아들도 사망, 딸도 사망, 며느리도 사망, 친손자, 친손녀, 외손녀 다 사망했죠. 아내도 사망, 본인도 사망. 자산은 1,000억. 그럼 이 상속을 누가 받겠느냐? 그죠? 사이가 받을까요? 아니면은 옆에 형제, 자매가 받아야 될까요?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. 가만히 보면 형제, 자매는 이 할아버지하고 피가 섞여 있잖아. 그죠? 피가 섞여 있는 분이고 사이는 뭐예요?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과연 누가 이 1,000억대 상속을 받는 게 맞느냐?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어떻게 보면은 요게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. 왜냐면 형제 자매는 피가 섞였고 얘는 사이는 완전 남이일 수도 있으니까. 자, 근데 이게 누가 받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사이가 받았어요. 사이가 받았어. 그죠? 사이가 왜 받느냐 보시면은 간단하죠. 뭐 그렇게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자, 뭐냐면은 이분들이 다 동시에 사망했잖아요. 그죠? 만약에 다 동시에 사망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딸만 살았어요. 그럼 누구한테 가요? 딸한테 가죠. 딸의 돈은 뭐예요? 사이랑 같이 공동재산이 되겠죠. 여기서 만약에 다 사망했는데 외손녀만 남았어요. 그죠? 여기서 만약에 또 다 사망했는데 손녀만 남았어요.
이렇게 됐을 때 다 어디로 갈까요? 이쪽으로 오는 거죠. 그죠? 자,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조금 더 납득이 가기가 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?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, 만약에 본인 안에 있고 자식이 없어요. 여기 지금 현재 요 가계도상에서 요렇게 없는 상황이에요. 만약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자, 없는 상황이었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.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동생들, 여동생, 남동생들을 막 공부를 시켰어. 공부도 시키고 생활비를 대주면서 야, 형이니까 니네들 잘 돼야 돼. 형이 노력해줄게. 이렇게 하고 막 여기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형의 지원을 받고 큰 동생들이 형한테 고마워하죠. 고마워하는데 요 동생들이 잘 되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본인과 아내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들을 챙겨줄까요? 작은 아버지가 막 열심히 챙겨줄까요? 첫 번째 우선시하고 형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잘 없어요. 이런 경우가. 왜? 요분들도 가정이 생기거든요. 그죠? 그러면은 자기 자식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. 자기 가정이. 그죠? 그리고 그분들에게 손녀가 나오죠. 그죠? 그리고 손자도 나오죠. 그러면은 우리 형의 아들도 중요하죠. 중요하지만 일단은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자기 가족의 며느리, 아들. 그쵸? 형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줘서 공부를 시켜도 아니면은 잘 살 수 있게 주었다 한들 이분의 가정이 생기면은 아래로 가지 옆으로 요 형한테 고마워서 요렇게 챙겨주긴 하지만 첫 번째 우선시 되는 거는 본인들의 아들, 그쵸? 본인들의 손자가 나왔을 때 그 마음만큼은 요렇게 못 가는 거죠. 그죠? 이 당시에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아들, 딸들이 없어가지고 내 동생들을 좀 챙겨야 되겠다. 아니면은 동생이 정말로 피도 섞이고 했으니까 동생들이 잘 될 수 있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.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은 요 고마움을 생각은 하지만 우선시 되는 거는 요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 방향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사이가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어요. 섞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요 라인을 타는 거죠. 옆으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는 라인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위아래를 잘 봐야 되는 거지 옆을 이렇게 신경 쓸 시간이 잘 없는 거죠.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. 당연히. 그러니까 사이가 받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죠. 위아래니까. 항상 위아래가 신경이 갈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당장 내가 아래가 없을 때는 옆으로 봐지지만 결국에는 위아래를 보게 되는 게 우선시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본능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납득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게 97년도에 일어났는데 2001년도에 판결이 난 거예요. 감사고 1천억 유산 싸움에서 대법원서도 사이가 이긴 거죠. 예,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일어난 건데 아무튼 이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상속을 이제 재판에 받을 때 엄청 중요한 판결로 남아 있게 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속에 대해서 요걸 대습상속, 대의상속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돼야 될 부분입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안녕.